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이렇게 미니마이제이션 혹은 맥시마이제이션, fx는 gx, hx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 라그랑지 듀얼 프로블럼은 어떻게 되냐면 듀얼 펑션을 정의하고 듀얼 펑션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듀얼 프로블럼은 듀얼 펑션 어떻게 정의한다? 듀얼 펑션은 여기서 보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min x 그다음에 라그랑지 프라임 펑션 프라이멀 펑션으로 정의하게 되겠다. 즉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스트롱 듀얼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트롱 듀얼러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기 듀얼 펑션에서 나온 솔루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프라임 펑션에서 나온 솔루션이 이렇게 서로 딱 같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듀얼 펑션이 듀얼 프로블럼이 서로 같은 해를 가진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스트롱 듀얼러티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롱 듀얼러티를 보장을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KKT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라이멀 펑션을 풀어왔는데 이것을 듀얼 펑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풀겠다. 듀얼 펑션으로 만들어서 푸는데 이 헤이 셋을 갖게끔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러면 듀얼 펑션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즉 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사실 스트롱 듀얼리티, KKT 컨디션, 뭐 프라이멀 듀얼 펑션을 듀얼 프로블럼 만드는 거, 듀얼러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강좌가 열려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프라이멀 펑션에서 프라이멀 프로블럼에서 듀얼 프로블럼으로 옮겨갈 것이고 듀얼 프로블럼으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KKT 컨디션을 어썸션을 내리겠다. KKT 컨디션이 meet한다. 그러니까 만족시켜준다. satisfy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안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안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놀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계속 가지고 놀고 있던 그런 소프트 벡터 머신, 소프트 마진드, 이건 하드 마진드죠. 하드 마진드 SVM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듀얼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 뒤에 여기 있는 요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0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1을 양변에 빼가지고 이걸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고 요 부분은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의 펑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이 하나의 펑션이 되는데 그것을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알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컨스트레인트가 모든 J 인스턴스, 모든 데이터셋 인스턴스에 대해서 다 이런 서치 대시 붙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이 이렇게 도입되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성격을 여기다가 이렇게 도입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라그랑지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은 요렇게 정의를 또 바꿔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졌나요? 여기는 맥스와 여기는 민을 서로 스위치한 거다. 그렇죠? 이걸 스위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 바뀌어진 것을 이용해가지고 알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알파가 특정의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우리 KKT 컨디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KKT 컨디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적용이 되는 KKT 컨디션은 여기 있는 이 편미분한 요 부분에 대한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H에 대한 펑션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또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런 알파 곱하기 g에 대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알파 곱하기 그 컨스트레인 펑션에 대한 요 조건을 요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편미분하면 이퀄 제로 된다는 요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져왔지요. 그다음 알파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즉 KKT 컨디션을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KT 컨디션이 미트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서 이 듀얼 프로블럼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즉 여기는 KKT 컨디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 해에다가 이 풀이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밑작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작업을 조금 해보는데 어떤 부분에 밑작업을 좀 해볼 거냐면요. 우리 라그랑지 펑션에다가 W와 B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비좁으니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좀 해볼까요? 자,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이 라그랑지 프라임 펑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그랑지 프라임 펑션이 W와 B에 대해서 미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분이 돼가지고 이퀄 제로라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지 되겠지요. 자, 이것을 미분을 해보자. 어떤 기준으로 미분한다? W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 스퀘어니까 스퀘어 앞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1차가 되면서 2가 앞으로 2분의 1 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W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W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빼기 W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합시다.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파 J, 그 다음에 XJ, 그 다음 YJ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알파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X와 그 다음에 Y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퀄 제로인데 이퀄 제로를 그걸 항을 탁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W는 요런 조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지우개로 써가지고 한번 지워보고요.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는 조금 이따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분 하나 더 해야 되죠. 미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미분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B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B에 대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우리 미분하는데 앞에 있는 텀 2분의 1 W 스퀘어 부분 요 부분 뭐 B에 대한 텀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컨스턴트 텀이니까 없어지게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B가 관련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겠고 대신에 요 뒤에 있는 부분에서 살표를 본다면 자, 어떻게 되겠느냐? 빼기 시그마 B가 된 부분이 알파 J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 J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퀄 제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하나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뒤쪽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겨났냐 하면은 요 조건 하나가 요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크게 미분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재료 요리할 때 재료 뭐 놔두듯이 옆에 놔두듯이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인 디시를 요리를 해봐야겠죠. 라그랑지 펑션을 우리가 한번 요리를 해보죠. 그래서 2분의 1 W 스퀘어 부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빼기 해서 요 뒤에 있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붙인 컨스트레인트가 올라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시그마 서메이션 한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계속 다뤘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부분은 밑으로 그냥 내려오면 되겠고요. 이 부분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하는데 어차피 다 리니어 서메이션 되는 부분이니까 리니어 서메이션 텀, 한 텀, 두 텀, 세 텀이 되겠습니다. 세 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텀, 두 텀, 세 텀, 세 개의 텀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오고 어떻게 y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wx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서 b가 이렇게 나오고 시그마 알파 y가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또 알파를 서메이션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옆에 쟁여놨던 요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먼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W는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의 서메이션과 동일하다. 그러면 W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에 대한 서메이션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WW 내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Y X에 대해서 이렇게 곱셈을 해가지고 서로 서메이션한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W를 여기 있는 정보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끔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되는데 두 개의 다른 터미니만큼 첨자는 i와 j가 달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미 재미있네요.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라고 하는 텀이 준비가 돼 있고 천상금화로 여기 w가 또 동시에 또 들어있습니다. w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 텀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알파 곱하기 y 곱하기 x 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식으로 텀 모양이 되어 있고 요 모양이 또 공교롭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w 스퀘어 부분과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동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서로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요 뒤쪽에 있는 요 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뒤쪽에 있는 요 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또 준비해놨던 하나의 재료를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퀄 제로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퀄 제로랑 동일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퀄 제로가 됩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이퀄 제로로 둔 그 KKT 컨디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퀄 제로라고 두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0 이거는 뭐 그냥 0이 돼버리네요.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쵸? 그래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거를 앞에 있는 텀은 지금 그냥 빼기가 그냥 글자 그대로 빼기가 적용되고 있는 요 상황이 돼버리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살아남아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최종 만들어지게끔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예전에 듀얼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듀얼은 뭔가 W에 대해서 우리가 러닝한,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W는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원래 그러려고 우리가 듀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라봤을 경우에 이 문제가 정말 뭐랑 똑같습니까? 또다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 돼버립니다. 자, 봅시다. 여기 알파가 스퀘어 텀이 나와 있죠. 여기는 알파 리니어 텀이 돼버렸죠. 맥시멈 알파 스퀘어 텀이지 않습니까? 2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도돌이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알파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알파를 안다 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요 KKT 컨디션에서 요 컨디션을 활용해 가지고 W를 리커버 할 수 있겠다. 알파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으로 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와주면
알파와 y와 x를 곱하는 거는 y는 이미 데이터 있고 이거는 클래스 레이블이 되지 않겠습니까? x도 인풋 피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피저블한 솔루션이 나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고 그럼 w 값이 나오게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만 알면은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리커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리니어 SVM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죠? 리니어 SVM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W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리니어한 선에서의 기울기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와 B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더 좋을까요? 이게 왜 프라이머 프로블럼보다 더 좋은지를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